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제가 증권회사에 들어온 지가 30년 됐는데요. 만 30년이 지났네요, 벌써. 근데 이 주식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뭐 고민 좀 해봤는데 원래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고수들이 계신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식은 대단히 감정적인 것이고 또 주식은 대단히 인문학적인 것이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문학을 전공했다거나 심리학을 전공했다거나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오로지 이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가장 살아있는 것이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억을 체계화시켜서 위험을 회피하고 그래서 협력하고 사회를 이루고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지식의 양이나 개인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넘어설 수 있는 조직할 수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힘을 또 가지는 거죠. 예. 주식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인간은 왜 기억을 통해서 지식을 체계화시키느냐? 그래서 결국 피하고자 하는 것은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하죠. 리스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리스크는 불확실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돈을 벌고 싶어하고 파산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가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으면 되는데 혹은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해서 이자를 받고 살면 되는데 왜 주식을 하고 싶어 할까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 특히 이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통찰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모두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해요. 그게 우리의 욕망이죠. 욕구.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주식을 통해서 수익, 이익, 성과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돈을. 그런데 이 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참여했는데 내가 뭘 몰라. 무지의 상태에 있으면 뭘 몰라. 뭘 모르면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혹은 그저께까지 있었던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악화될 걸 걱정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의 파동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희망에 샀다가 절망에 팔고 희망에 샀다가 절망에 팔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0배, 20배, 50배 올라가는 종목 속에서 우리는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왜? 뭘 모르니까. 뭘 모르다가 한 가지는 알아요.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투자할 돈이 안 남았겠죠. 다 잃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오늘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대상이 제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전업 투자가 혹은
시장에서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 이제 막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증권회사 혹은 자산운용사 직원들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식 knowledge라고 얘기하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wakeness라고 생각을 해요. 깨달음. 어느 순간에 깨닫죠. 깨닫는 것은 책 속에서 그냥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처절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처절한 깨달음을 얻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어디서 얻냐?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실패로부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도 때로는 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혹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잃는 그런 큰 실패를 겪으면 너무나 슬프겠죠. 그래서 그런 좌절 체험도 약이 되는 좌절 체험을 해야 되지 인생을 파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좌절 체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정보에서 앞서고 관계에서 앞서고 부지런해서 앞서고 공부의 양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는 많고 저는 뭐 그런 고수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오래 증권시장에 있었죠. 게다가 또 여러분과 저하고의 공감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생물학과 출신입니다. 바이올로지를 했죠. 바이올로지를 하고 그러니까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뭐 무역학과 최소한 무역학과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뭐 차변, 대변, 뭐 GDP, 뭐 이런 환율 이런 걸 공부한 그런 베이스가 없다는 거죠. 없이 증권회사에 30년 이상 있었으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시청하고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매우 비슷한 거죠.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무지한 사람이었죠. 무지. 이 무지한 상태에서 생존을 해냈어요. 앞으로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점점 시장은 커져가고 정보는 방대하게 뿌려져 있고 그래서 옛날에 나는 몰라. 쟤네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정보를 아는데 나는 몰라. 그래서 매일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쉽게 매수도 못하고 손님한테 권하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의 자산을 투자도 못했었죠. 왜? 몰라. 몰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의 상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많이 외워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많이 알아서 성공할 수는 없다. 돈이 많아서 성공할 수는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를 여전히 오늘도 유효한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awakeness. 잠자고 있는 내 통찰력이 깨어나는 순간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청나게 많은 계좌들이 열리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들이 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공할까요? 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성공해서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가 커져가는 대로 우리 모두 다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식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성공해야 되겠죠. 사랑은 성공해야 돼.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혹은 알고 있는데도 무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밀어내죠.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때 샀던 주식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고 내가 들여다보고 던져버린 그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나중에는 이만한 목단꽃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였죠. 뭘 몰랐어요? 아직 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버린 거예요. 인연도 사람도 주식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편의점에 요즘 뭐 주식 투자 인구가 늘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아직 정식 직장을 잡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관찰해야 됩니까? 생활 속에서 요즘 1인식, 뭐 간편식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라이더 분들 계시죠. 라이더 분들도 주식 투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라이더 분들은 얼마큼 배달 건수가 늘어나는지 어떤 음식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이 음식들의 포장 재질은 뭔지 좀 더 앞으로 까다로운 음식들도 배달이 될 겁니다. 이 포장 재질은 뭔지 이거 만드는 회사는 뭔지 이런 것들 속에서 생활에서 한순간 한순간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분야 여기에 우리의 알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알문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3주체가 있죠. 정부, 기업, 가계. 팬데믹 시대가 왔어요. 팬데믹 시대가 와서 정부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분야가 있죠. 무엇에 지불하느냐? 생명과 관련된 일에 지불을 하죠. 백신 혹은 사회적인 어떤 보건 시스템 이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기업도 기꺼이 지불을 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사 먹죠. 이것은 뭐 더 좋은 옷, 더 큰 TV, 더 멋진 차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우린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와 이 산업이 좀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생활 속에서 보고 있죠. 생활 속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럽니다. 이게 내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리포트를 보고 보통 일주일 전쯤이나 3, 4일 전에 녹화된 뭐 방송들을 보고 그럼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과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과 방송하는 사람들이 시점들이 다 다르겠죠. 그럼 한참 지난 일들에 대해서 내 친구는 못 봤지만 나는 봤어. 나는 그래서 많이 알아. 난 투자에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남의 생각이라는 거죠. 남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죠? 인간은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일부 식물이나 동물들도 기억을 하죠. 근데 기억을 체계화해서 기억을 상속하는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동물들이 자기 사냥터를 자기 이세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거나 뭐 코끼리들이 물이 나오는 곳을 리더 암컷 코끼리가 무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기억을 상속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근데 그런 동물들을 보면 서로 협력하고 조직하고 한 개체의 힘이 아니라 무리의 파워를 가지고 그러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내가 10,000원짜리 10주를 사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그게 뭐 크게 많이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10,000원짜리를 1,000,000주 산다 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만 알고 있을 때는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이 체계화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통찰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만 있다고 해서 체계화되지 않습니다. 통찰을 해야 되는데 이 통찰을 굳이 잘 모르지만 영어로 쓰자면 인사이트라고 하죠. 나누면 in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 거 보고 내가 기꺼이 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 그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가 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감정이 무엇이냐, 그게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통찰력은 남을 막 들여다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겠죠. 주식 투자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서도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통찰력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A 종목을 샀는데 계속 올라갈 걸 기대하는데 빠지고 있어요. 두렵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 중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두려울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방 압력이 더 세지겠죠. 그러나 영원히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going concern을 확보해 주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빠질 때가 기회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빠지는 그 골짜기 맨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두려우니까, 모르니까. 이게 내일은 모레는 적정 가치보다 빠졌어. 또 뭐 자꾸 뭐 말이 새는데 적정 가치. 그러니까 밸류와 프라이스의 차이는 뭡니까? 밸류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빠져 있는지를 이 위치는 빠진 거야. 살 수 있는 때야. 라고 알 거 아닙니까? 얘를 알아야 얘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본은 안다. 우리 교보증권에서 발행하는 그 개간지인가요? 개간지 하나에도 안다가 있죠. 예, 이거 뭐 어는 다르지만 하여튼 알아야 시장에서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것은 텍스트로 발행된 거 혹은 전파를 타는 거 수많은 대중들이 다 아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런 데에서 기회가 있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매기가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주식이 평균가보다 올라 있을 가능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견디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견디는 과정. 이 견디는 과정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내가 알고 있음으로만 이 견디는 과정을 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최초에 산 가격보다 25%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진실은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를테면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영이가 술만 먹으면 엎어 잔대 술값 낼 때만 이런 소문이 들린다고 해요. 귀에 들렸어요. 근데 내가 본 주영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영이가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알 거예요. 근데 귀에 들리는 얘기들 활자화돼서 나한테 오는 얘기들 다 맞을까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좋은 방법이죠. 지식을 돈으로 환가하는 방법. 뭐 땅 투자는 뭐 한 필지를 하자면 우리가 뭐 50만 원 가지고 한 필지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땅들은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5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고 5억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고 5조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에요. 다만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아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옛날에는 경제, 경영, 무역, 상경 계열 사람들이 리서치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이오는 약학, 생물학 이런 사람들이, 전기, 전자는 그쪽 엔지니어들이 와서 리포트를 쓰고 탐방을 가고 하죠. 현장에 회사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 지식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통하죠. 물론 그런 얘기를 얼만큼 쉽게 일반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지식의 깊이가 깊고 넓으면 넓을수록 급수가 올라갈수록 더 간단한 말로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뭐 회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겪어왔던 거, 제가 절망했던 거, 제가 환희에 사로잡혔던 순간들, 어떤 순간에 그런 그 절망과 기쁨의 환희의 순간들이 제 삶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주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모르는 걸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는 걸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알고 있는 지식이 전 세계 모든 종목을 커버리지 할 수는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분야는, 특히 확실히 알고 있는 분야는, 확실히 알고 있는 분야라는 것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혹은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알면 반드시 나에게 수익을 준다. 이런 말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으면 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삶의 과정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